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드디어 나옵니다. 이 몽골이 침입했을 때 우리 고려는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표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거란의 침입과 귀주 대첩 그리고 여진 정벌을 위한 동북 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난 사회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부분은 바로 이 뒷부분인데 그 전에 있었던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선생님이 언급을 하고 갈 거예요. 무신정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이라는 건 이제 무장들, 그러니까 글을 써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말하는 쉽게 말하는 장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칼을 쓰고 활을 쓰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무신들이 집권하는, 즉 정치적으로 이 무신들이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려에서는 문신들에 비해서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낮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신은 이 승진에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신들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도 당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멸시라고 하는데 멸시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1170년 이의방 정중부 등의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문신들이 아니라 무신이 자리를 잡은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인들이 정치 활동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들이 사실 정치 활동을 그렇게 잘할 사람들은 아니죠. 보통 남들 정치할 때 자기들은 검수를 익히고 활, 말타기 이런 걸 익히고 이 군대에서 전투를 할 때 전략을 짜고 이런 걸 했었을 거니까요.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백성들을 막 돌보거나 백성들의 이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활동보다도 자기들이 더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싸움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충원이란 인물이 이제 안정적으로 정권을 하면서 집권자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최씨 집안의 무신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이 쭉 어느 정도 이어져 갔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13세기 초에 몽골족에서 등장한 바로 칭기즈칸이 몽골을 하나로 합치면서 어마어마한 이 땅을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로 갖게 됩니다. 지금 여기 색깔 칠해진 게 이 부분들이요. 이 부분들이 모두 다 몽골에서 차지한 땅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의 왼쪽으로 보면 이제 유럽까지도 쭉 진출했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려 있는 데까지도 모두 다 자기 땅이 되었죠.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려를 함락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몽골로 하나로 모으면서 이 당시에 여기 보이죠? 거란이 몽골의 공격을 받은 거란이 이들을 피해서 고려의 국경을 넘어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몽골군이 거란을 소탕하기 위해 고려로 들어오면서 고려는 몽골군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되게 싸움 잘하게 생겼나 보죠. 그렇게 해서 몽골군과 고려군이 힘을 합쳐서 거란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몽골은 이제 자기 이 외적을 막아줬다면서 은혜를 갚으라면서 조공을 요구를 했습니다. 야 이거 갖다 바쳐, 우리한테 일정 갖다 바쳐야 돼,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니네 우리에게 좋은 거 갖다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고려는
우리가 안 그래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니들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차츰 이제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얘 우리 편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런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몽골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이름이 저고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아가던 길에 고려의 국경지대에서 피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몽골이 1차 침입, 1231년에 1차 침입을 했는데요. 이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몽골의 입장에서는 고려 니네가 우리 사신을 죽인 거 아니냐라고 한 것과 고려는 우리가 그런 거 아니다. 여진족이 죽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죽였는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판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1차 침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침입 이후에 이제 강화를 맺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 하고 군대를 이제 몽골 군대를 철수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나 이후에 이제 무리하게 계속 뭐 내놓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최우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도읍을 수도 있죠. 여기 있는 개경에서 여기 인천 옆에 있었던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수도를 옮겼어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여기 보이죠? 강화도로 옮겼는데 몽골은 수도인 강화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도 이외의 지역인 이 한반도 여기 있는 육지를 막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과 천민들이 군인들 말고도 우리나라의 백성들과 천민들이 중심이 돼서 같이 싸움을 했어요. 이 당시에 양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바빴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서 싸우던 인물들은 소위 잘 살고 있던 양반들이 아니라 우리 일반 백성들과 낮은 신분이라고 하는 천민들이 함께 싸움을 했죠. 물론 뭐 승려들도 같이 싸우고요.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몽골은 결국 40여 년 동안 7차례를 침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7차례 침입을 해요. 그러면서 이 몽골, 이 유목민족의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민족들인데 이 민족들은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적으로 간주를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남녀노소, 남자, 여자, 어린아이, 나이 많은 사람 가리지 않고 그냥 싹 죽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막 강이 핏빛으로 물들었다라는 막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몽골과 전쟁을 하면서 여기 교과서에도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고려사 저료에 보면 그 책에 보면 기록에 보면 몽골 군사에게 포로로 잡힌 남녀가 20만 6,800여 명이나 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몽골 군사들이 거쳐간 고을들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다 불까지 태우고 캠프파이어 한 거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그 당시에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어떤 전쟁이나 어떤 침략이나 이런 거에서도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사실 남겨놓습니다.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개념 있이 행동을 하는데 이 몽골군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죽이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선덕여왕, 통일신라에서 나왔던 이 선덕여왕 시대 때 만들었던 황룡사 구축 목탑, 나무로 만들어진 탑이라는 거죠. 이걸 싹 불태우고요. 거란의 침입 때 만들어졌던 이 불경이죠. 초조대장경도 모두 불태워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40여 년간 몽골과 전쟁을 하면서 강화도에서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강화도에 수도는 옮겼는데 그 외 지역, 여기 지금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몽골이 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싹 죽여버린 거예요. 싹 죽이고 전부 다 부숴버리고 건물들도
그러니까 수도는 강화도로 옮겼는데 강화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0여 년간 싸우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몽골과 이 강화를 맺고 우리가 그만 싸우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이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몽골과 이제 손 잡은 거죠. 강화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아예 고려를 싹 먹어버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그것도 보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큰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고려 땅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인정을 해줬어요. 고려의 주권을 인정을 해주고, 그래 고려 니네 땅 그대로 해. 대신 우리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아예 몽골족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1270년에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 몽골군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삼별초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채씨 무신 정권을 했던 거기에 사군대예요. 사조직 군대입니다.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채씨 무신 정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별초가 이 몽골의 침략에 대응해서 계속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개경으로 환도하고 이 강화를 맺었는데 여기에 삼별초는 반대를 한 거예요. 우리는 몽골과 끝까지 싸우겠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강화도에서 처음에 지키고 있다가 이제 계속 옮겨가면서 피해가면서 진도에서도 이제 전략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탐나, 지금으로 말하면 제주도입니다. 거기까지 옮기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몽골군과 고려군의 연합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골과 강화를 맺고 나서 그 이후에는 원나라가 만들어지고 원나라의 간섭기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슬픈 현실이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다루진 않을 거고요. 선생님이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우리가 앞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그거였습니다. 몽골군이 이 유목민족이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싸우기 때문에 활도 잘 쏘고 이제 거기서 잘 싸워요. 말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잘 싸우는데 배는 안 타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으로 가서 항전을 하면, 싸우게 되면 얘네가 더 이상 침략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몽골이 그래, 니네 거기 있어라. 우리는 그 외 나머지 땅 공격할 테니까 해가지고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선생님이 쭉 전달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몽골이 어떻게 침략을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우리가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이걸 수업 시간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